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수잔정 소아청소년 정신과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천만에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 학교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의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지적 수준이면 이런 건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할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토로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전문적인 뭐 어떤 진단명이 있나요?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공부하는데 이제 문제가 많죠.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감정적인 거,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래도 공부하기가 힘들고 네. 또 주의 산만증 증세 같은 것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포커스를 못 하니까 네. 앉아 있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자꾸 딴 데 이제 산만해지기가 쉽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습 장애, learning disability라는 게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정의가 뭐냐면은 네. 6살부터 17살 사이에 어린 아이가 네. IQ는 괜찮은데, 예. 인텔리전스는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이게 그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러닝을 못하는 경우, 네. 이제 그런 것을 러닝 디서빌리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요. 네. 대부분은 이제 러닝 디서빌리티에는 이제 리딩 디서빌리티가 제일 큽니다. 읽기.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교육할 때 어떻게 그 중심을 잡냐면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리딩하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배운 이제 그 리딩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리딩을 못 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에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가 게을르지 않은가, 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러는데 그 리딩 디서빌리티는 대개는 저희 그 임상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주의 산만증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ADHD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건가요? 네. ADHD가 애들이 다 이렇게 산만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고 조용한 애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좋은 예가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 전에 소개해드린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이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읽지를 못했대요. 자기는 학교에 가서.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제일 큰 바본 줄 알았답니다. 읽지 못하셨대요. 읽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지켜보던 그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끝나고 3학년 될 땐가 하여튼 그때쯤에 저녁 때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앉아가지고 이게 스페셜리 그 리딩하는 거 가르치셨답니다. 근데 그 리딩을 하려면은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심각한 디슬렉시아라고 그러죠. 난독증. 난독증을 치료해주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스페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아마 보시기에 얘는 참 똑똑한 애인데 리딩을 잘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다음에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니까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학교를 하버드 영문과로 갔습니다. 너무너무나 리딩하는 것에 이제 자기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 그 교수 한 말이 어느 날 너는 가만 앉아서 책을 읽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뭘까 여러 가지 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니까 의과대학을 가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의과대학 가면은 아침 8시부터 뭐 저녁 밤 10시까지 그냥 쫙 뭐가 할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딱 과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책 읽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가 그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의사가 돼가지고 정신과 이제 레지던트가 됐는데 오. 어느 날 그 이제 교수가 주의 산만증 ADHD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네. 보니까 자기 얘기들 하더래요. 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내 살이구나 이렇게 하신 거군요. 내가 네. 이거구나. 왜냐면 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쵸, 그리고 그쵸. 되게 부모님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려오니까 되게.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약물을 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약을 딱 썼더니 네. 갑자기 그 눈이 잘 안 보이던 사람이 새안경을 딱 쓴 것 같이 네. 세상이 그냥 환하게 보이고 정신이 바짝 들고 너무 좋더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보스턴하고 뉴욕에서 이제 일하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돼서 ADHD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Driven to Distraction이라는 책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걸 봤는데 한국 분들 그 자녀들 중에서도 네. 아이들이 만일 우리 아이가 뭔지 모르지만 머리는 괜찮은 애인데 네. 읽지를 못한다. 읽어도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왜냐면 이런 디슬렉시아 그러니까 난독증이 있는 그 환자들은 보면은 이게 이제 미러를 거울에 보는 것처럼 네. 가령 B자를 D자로 읽는다던가 P자를 Q로 읽는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신경 두뇌에 관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과 관련된 질환이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 아직 확실하게 왜 그러는지는 잘 몰라요. 아, 네. 예, 그러니까 IQ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리딩 스페셜리스트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른들도 온대요 가끔. 왜냐하면 네. 이게 읽지를 못하면 운전할 때 같은 데도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큰 예,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린 시절에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 부모님들은 되게 학교에다 무슨 얘기를 하시라 그러면은 안 하세요. 네. 왜냐면 학교에서 아이한테 어떻게 잘못 대우를 할까봐. 그런데 여기는 미국에서는 1973년도에 어떤 법을 정했냐면 Rehabilitation Act라는 게 있어요. 재활 법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번역을 좀 확실치는 않은데요. 애들이 어떤 디서빌리티가 있으면 모든 아이들에게 전부 가르칠 수 있도록 네. 얘네들도 도와줘야 된다. 아, 네.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작게든 크게든 어떤 좀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일단 선생님이 학교에다 먼저 알리시는 게 알려야 됩니다. 가장 빨리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고요. 얘가 왜 그런지 좀 네. 알려달라. 리퀘스트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그러고서 네. 그게 1975년도에 만든 법인데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예. 504조항입니다. 그런 법률이 있어요. 섹션, 네. 섹션 504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가령 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이가 있다. 몸이 불편해서 그런 아이들을 딴 데다 보낸다던가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그건 법에 어긋납니다. 네. 걔네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975년에 그런 법이 정해졌는데 그 다음에 제 생각에 90년인가에는 네. 또 다른 법이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990년에 다시 법이 정해졌는데 그때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1990년에. 네.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어떤 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꼭 알아내서 학교에서 얘네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전문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붙어서 이제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선생님 비롯해서 그렇죠. 스페셜리스트들이. 스쿨 사이칼로지스트나 스피치 테라피스트나 네. 그런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네. 이제 도와줘야 되는 항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네. 오늘 우리가 말하는 learning disability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것 거기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자폐증. 네. 그 다음에
이제 ADHD도 들어갈 테고. 물론 들어가죠. 네. 근데 그거는 네. other health problem에 들어갑니다. ADHD라고는 안 하고 other health problem이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능아, intellectual disability.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지능이 70보다 떨어지거나, 네. 대개는 이제 80부터 120을 정상으로 보는데,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네. 여기서 조사해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sensory 이제 hearing difficulty, vision difficulty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 네. 이거는 도와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neurological disease 가령 예를 들면은 왜 소아마비 같은 거 있거나 네. 예 그런 네.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뭐 emotional한 problem 불안이다던가 우울하다던가 예. 그다음에 이제 communication problem 이게 그러니까 learning hearing 아니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한다던가 장애를 갖고 계실 때 그럴 이제 때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그런 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네. 학교에서 그걸 발견할 뿐더러 네.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불안이나 이런 그런 것도 이제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가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좀 집중을 못하고 그렇죠. ADHD가 있는 것 같다 할 때도 해당이 그렇죠. 된다고 하셨고. 예. 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요. 선생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어머니 한 분은 지금 제가 가정상담소에서 뵙는 분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여기는 얼마 안 됐을 때 학교에서 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가서 그 리저널 센터에 가가지고 네. 좀 조사를 받아라. 그러셨대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의과적인 정신과 진단은 학교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받으세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가 아무 문제 잘못돼가지고 없는데. 왜 이렇게 네. 핏값해가지고 일어나. 그래서 거기 리저널 센터를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학원 같은데 뭐 이런 네. 데를 돈 들여가지고 직접 하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굉장히 후회하세요. 좀 일찍 치료를 받을 거. 그렇지요. 네. 요즘은 어티즘도 3살부터 치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behavior analysis라는 거래요. 네. ABA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것을 빨리 해가지고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피치도 도와주지만 네. disruptive behavior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할 때 그걸 안 하고 엄마 그리고 뭐 달라고 울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네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데 가르쳐 줘요. 네네. 예, 일종의 행동 치료를 가르쳐 주는 게 ABA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서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치료를 다 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대강 어떤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은 책임지겠다. 네네. 그렇죠? 예. 어티즘 있어도 자기네가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애들은 메인 클래스룸에 넣을 수 있고 어떤 애들은 스페셜 에듀케이션 클래스에 네. 넣을 수 있는데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넣으려면은 거기를 꼭 해야 돼요. IEP를 통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네. 그래서 학교에다가 그 IEP를 해달라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네. 도움을 교장한테 요청하시면. 갖다 내야 돼요.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일단은 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러고 네. 나서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과 연결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치료를 받아보는 네. 게 좋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저희가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는 오늘의 주제가 일단은 학습 장애를 갖고 있다는 특히 이제 읽기나 이럴 때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네.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공부할 의지도 있는데 자꾸 IQ도 좋은데 네. 괜찮은데 학급 결과가 좀 안 나온다 네. 할 때는 약간 ADHD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을 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교육플러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오늘 이 시간은 수잔정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경험을 했고 우리 아이가 자꾸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왠지 성적은 또 안 나오고 그런데 공부할 의지도 있고 무엇이 문제일까? 읽는 걸 참 싫어한다. 이럴 때가 있어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의학 용어
과거에 그 학습 장애라는 게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learning disability. 네. 네. 그 안에는 그러면은 리딩이 있고 리딩이 있고 그다음에 math. 쪽도 네, 있고요. 네, 네. 네. 아, 각 분야별로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리딩 쪽이 네,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요런 특징을 좀 일찍 알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네.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선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예. 리딩을 할 수 있는지 그거가 중요하죠 또. 유아기 때부터 본다고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애가 그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그 이제 따라도 읽고 네네. 어떤 아이들은 또 기억해가지고 또 자기가 따로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예. 막 있고 네. 그러려면은 사실은 부모와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을 갖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네, 네. 그 아이를 보면 자꾸 야단을 친다던가 뭐 그러면은 아이가 무섭게 한다거나. 엄마나 피하겠죠. 아빠가 앉아서 뭐 하는 거 좀 무서워할 테니까. 네, 항상 시험 보는 것 같고 그러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리딩하고 같이 들어주고 이런 것을 습관화하면은 어린 네. 시절부터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이 되지요. 예.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우선은 부모 떨어지기가 좀 힘드니까 네. 이제 한 2주는 울고 막 이러겠지요. 네네. 그런데 잘 참아주시고 이제 넌 잘할 거다라고 네. 이렇게 북돋아 주셔가지고 학교 가는 것이 아이가 즐거워지면은 네. 그러면 아침부터 이제 열심히 가고 애가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브레인에서 이제 도파민도 나오고 뭐 노에피네프린 뭐 엔돌핀 뭐 네. 다 나오지 기분 않습니까? 좋아지는 거? 예. 그거 학교 가는 게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예. 그래서 학교에 가면 대개는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한 25명을 데리고 한 6시간 동안 같이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큰 거지요. 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합치면 뭐 거의 한 8시간을 아이가 이제 엄마 떨어져서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이 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environment 환경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침에 갈 때 아이한테 예. 엄마들이 야단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좋은 기분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무슨 넌 참 응원해주고. 네. 아침에도 잘 일어나고 너는 세수도 잘하고 이빨도 잘 닦고 참 괜찮은 애다 이렇게 네. 칭찬하시면서 네. 어떤 나이라도 좋으니까 칭찬은 다 좋아하거든요. 네, 고래도 칭찬으로 춤추게 시작해라.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아이가 가가지고 이제 나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우선은 이제 움직이고 그랬으니까 이제 좋은 케미칼들 나오고 요새는 학교에서는 PE부터 하는 학교도 있어요. 예. 피지컬 엑서사이즈 네. 클래스를 먼저 하면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이제 다 점심 먹고 끝날 쯤에 했었는데 요즘은 일찍 해요. 왜냐면은 도파민이 나오게끔 하는군요. 그렇죠. 네. 도파민이 나오면 애들이 집중을 잘하고. 집중 잘 되고 기분 좋아요. 도파민 나오면. 그리고 몸을 풀고 하는 게 좋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푸는 건지 더 긴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단,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예.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예. 지금 제가 세브란스에 있는 제 후배 정신과 의사한테 알아보니까 ADHD의 율이 지금 13%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미국에선 7.5%입니다. 100명 아이가 태어나면 7명 반은 주의 산만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아이들 차일드 클리닉에 가면은 제일 많은 게 주의 산만증 환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약물 쓰고 어느 정도 부모들이 잘 도와주고 그러면 치료가 잘 되는 게 ADHD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을 때 아이가 좀 책 읽는 거 집중을 못하고 좀 그런 면이 있을 때 앉아있지 못하고. 앉아있지 못하고 읽는 걸 좀 싫어할 때는 이제 ADHD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있을 거다. 예. 근데 특히 한국 아이들은 그게 부모가 많이 그걸 병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본인들은 모르지만 네네. 여기 와서 그런 분들이 사업하면 잘하세요. 왜냐하면 1대1로 장사하는 거니까 그때는 포커스가 참 좋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주말이라던가 은퇴한 후에는 네. 그런 거 할 게 없으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아니면 그래요? 이제 조금 센시티브 하시니까 네. 싸움을 좀 잘할 수 있고 조금 이제 임펄시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떤 주어진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잘하세요. 잘하시는군요. 네,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일, 돈 버는 일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코스토 하시면 1대1로 하니까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많다는 이유가 이렇게 집중해서
그 한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있지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예. all in해요. 오. 하이퍼 포커스. 네. 그러니까 딴 거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체육도 잘 못하고 노래도 잘 못하고 미술도 잘 못하고 하는데 글 읽는 거 하나는 좋아하니까 오. 그다음은 그냥 자꾸 공부하니까 그다음에는 의사도 네. 되고 변호사도 되고 아. 교수도 되고 다 되죠. 네, 네. 그러니까 ADHD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 프로페셔널 많아요. 오. 예. 그걸 어릴 때 발견을 해서 좀 이렇게 도와준다면 조금만 도와줘도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큰 일이나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되는 건데 네네. 이제 그게 조금 심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가만 앉아 있지도 못하고 대개는 주의산만증 있는 애들이 이 디슬렉시아 그러니까 난독증이 같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네네. 그거 같은 그때 다 브레인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ADHD 치료하고 난독증 치료하고 그러면 예. 뭐 스마트하게 애들 공부 잘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원인을 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그냥 책 읽는 거 싫어해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글을 그다음에 싫어하네. 학교에 가서 얘가 조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알아봐 달라. 예. 좀 연구해라. 아니면은 니들이 조사를 좀 해달라. 네. 그렇게 신청을 하셔야지요. 네. 예, 그리고 원인을 알고. 그리고 애가 이제 머리는 괜찮은데 네. IQ가 괜찮은 것에 비해서는 아이가 영 리딩을 못한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리딩 스페셜리스트를 찾으셔도 되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전문가가 가르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전문가를 한번 만나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 얼마 안 걸려서 금방 배운다 그러고. 아, 그래요? 그게 너무 오래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면 더 좋은 거죠. 네. IQ 괜찮은 아이고 네. 부모님이 사랑하시고 그러는데 뭐 금방금방 좋아지죠. 나빠질 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산만증이 있다 하면은 네. 부모님들이 약 쓰시는 건 너무 걱정 마세요. 음. 약을 쓰면은 이것처럼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약을 먹어도 되나? 6살 이전에는 전 안 써요. 아. 그런데 6살 이후에는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약이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들 하시는데 처음에는 약을 조금씩 줘요, 의사들이. 네. 그래가지고 어떤 약이 맞는지 쓰고 네. 한국에서는 메칠페니데이트밖에 못 쓰지만 다행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네. 메칠페니데이트가 안 들으면 암페타민 종류, 네. 에드럴이라는 약도 있고 그래서 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쓸 수가 있고 만일 아이가 심장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아이가 간질이 있으면 네. 그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시키는 건 조금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non 스티뮬런트로 된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토목세핀. 네. 예, 다양한 약들을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처방을 해주시는데 예. 치료를 받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게 브레인의 디지즈인데 어떻게 부모만 말만 듣고 훈육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네. 일단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먼저인 것 그렇지요.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해당이 되는지 이걸 네.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좀 발견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은 훌륭한 분으로 성장한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하니까 네, 조기 왜냐면 발견이 우리 중요하다고 전두엽이 합니다. 계속 개발돼가지고 20살, 25살까지 이게 네. 성숙하니까 네네. 그 어린 시절에 그리고 빨리 발견하면 좋은 것이 네. 아이들이 셀프 이스팀,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거든요. 네네. 자기가 리딩 못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닥터 할로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생님이 3학년 때 그때 빨리 도와줬기 때문에 네. 그 대학교 가서도 그 다음에는 빨리빨리 뭘 찾을 수가 있었고 그렇네요. 그런데 네. 주변의 도움이 일단은 많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알고. 빨리 도움을 받아야 아이가 7살, 8살 됐을 때 네. 나는 똑똑한 애구나. 나는 괜찮은 애구나. 자신감을 이렇게 찾아가는 가져줘야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나는 바보야. 세상 사람들은 나 다 싫어해. 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요.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봤던 어떤 27살 된 그 대학원생은요. 네.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저쪽 남쪽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네. 이런 데서 다니셨대요. 근데 자기가 그때 거기서 하도 왕따를 많이 당하고 그때 바보같이 취급을 당해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그죠. 막 화가 난대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때 자기는
인종 때문에 그런 줄 알았대요. 왜냐면 거기가 시골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동양 네. 사람이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주의산만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부모님이 모르시니까 학교에서도 몰랐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다른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님들 좀 예의 주시하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야단치시는 것보다는 예. 같이 문제가 뭔가를 찾아서 예. 노력을 해서 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네, 그리고 중요하다. 학교를 알리는 것은 여기서는 예. 한국같이 그러면 야단 맞고 뭐 정학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는 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법 조항들이 있으니까. 조항들이 있을 때는요, 학교에서 정학을 시켜도 네. 퇴학을 시켜도 학교에서 걔네들 치료하고 도와줘야 돼요. 도움을 주기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떠나시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좀 학습 장애가 있거나 아이가 읽는 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는 게 꼭 그렇게 또 ADHD 말고도 다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올 있는 수가 건가요?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은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정서적인 문제하고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고 아, 불안해지고. 네. 제가 8살짜리 그 멕시칸 남자아이를 한번 치료한 적이 있는데 네. 애가 공부를 괜찮게 하던 애가 갑자기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 어떻게 정신과든지 어딜 가보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요새 뭐 걱정되는 거 있어? 그랬더니 지난주에 자기 아버지가 멕시코로 추방당했대요. 가정에 이제 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가, 아이는 예. 자기가 걱정하는 거 부모한테 말 안 해요. 네, 왜냐면은 네.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한 거 얘기하면 엄마랑 아버지랑 더 걱정할까봐 다 말 안 해요. 모른 아이들이? 척해요. 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기 전에는요. 네. 절대로 얘들 얘기 안 해요. 근데 마침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아빠가 추방 그러니까 당하기 전부터 벌써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자꾸 떨어졌던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 우리 한인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어떤 불안한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도록 좀 티를 안 내야 될까요? 안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직접. 오. 예. 우리가 지금 아빠가 이민 문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 얘기하는 지금 게 변호사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아. 그리고 너한테는 문제가 없고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가끔 한숨 쉬고 걱정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래도 그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아이들은 자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모든 상황이 게 발생했다고 오해하더라고요. 자기 예. 위중이니까. 아, 그게 네. 한 12살까지 그래요. 그 12살 지나면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유추하는 능력이 좀 생기지만 두뇌. 그 전까지는 엄마가 때문에. 속상하게 하고 한숨 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엄마 아빠 싸우면 나 때문인가 이런 그렇지. 생각하고 엄마 아버지가 그러는군요. 막 싸우면은 이혼하는 건 나 때문인가. 뭐 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요새 가게가 잘 안 되는 것도 비즈니스 상황도 얘기하고 그것도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좋아요. 네.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그다음에 차차 이해해요. 그러나 아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왜 그런지를 그리고 거짓말 하시지 말고. 네네. 예. 그 중요하네요. 사실로.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면 자기가 존경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는 나도 인간 대접한다. 네. 같이 아이도 의논하고 인간이에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대접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오늘 또 수잔정 박사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신데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의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성적이 자꾸 안 오르는데 아이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공부할 의지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좀 집중을 못한다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수잔정 소아청소년 정신과 박사님 연락처는 213-235-4851, 213-235-4851번으로 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또 상담을 봉사를 해주고 계시니까 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